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5%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6일 MBC 방송에 출연해 주가 폭락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거래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고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게 작동했으며 미국 국민은 이 사실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50개국 이상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 관세를 낮추는 것, 통화 조작을 중단하는 것 등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는 며칠이나 몇 주 안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4일에 나온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 미국의 일자리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은 연준 의장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면서 그는 항상 늦은 편이지만 그는 그 이미지를 지금 빠르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적기라고 판단하는 이유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으며 심지어 계란값도 69%나 내려갔다면서 일자리는 늘었고 이 모든 일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직후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FOMC 회의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5월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엔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둔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세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그 효과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으며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을 2분기로 잡았습니다. 또 실업률 상승 위험에 대해서도 높다고 답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관세로 인한 인플레 충격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생긴 것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와 공급망 확대를 위해 지급 준비율, 기준금리 등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현지 시각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필요시 기준금리와 금융기관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재정적자 확대,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며 오는 21일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통화 완화 조치를 꺼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쇼크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히자 빅스 지수는 단숨에 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의 증시 모두 다 폭락 장세에 이어졌는데요.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고 우려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또 미국 증시 폭락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도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 경기 하락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물 가지신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 심려가 굉장히 크시리라고 미리 짐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오전 항생장에서 굉장히 큰 대박 수익이 좀 났습니다. 예. 해외 선물에 굉장히 큰 이점이겠죠. 선물 중에서도 국내 선물이 아닌 해외 선물. 여러분들 매도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면 수익입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현물 가지신 분들 조금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해칭 수단으로서의 선물의 매력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1분기에 선언하게 된다라고 하면 1분기 일단 지나긴 했지만 상반기에 일단 선언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일단은 12,0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제가 확신에 차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면 16,000포인트대까지 일단은 하락하고 지금 반등은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지수가 쭉쭉쭉쭉 11,000이나 12,000대로 한 번에 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 기본적 분석, 매크로 시장 분석을 통해서 꼭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도 그에 대한 것들 가지고 왔고요. 또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폭락장 속에서 현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또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또 수익 날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항생으로 또 많은 수익을 주신 것처럼 내일도 장중에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충격에 연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10시 44분경에는 16,673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양봉이 많이 출현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고 11시경에는 17,35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도 1% 넘는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24% 정도 하락한 17,3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혼비백산하고 패닉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현재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 경기 하락에 대한 임계점이 도달해서 그렇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 PDP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앞전에 주식 전문가님들이 설명을 이제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면 제가 이제 강조를 몇 차례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거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는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떠야 됩니다. 그죠? 예, 좋은 대통령으로 좋은 경제 대통령으로 뜬다라고 보면 좋은 경제 대통령으로 뜬다라고 보면 자, 임기가 4년인데 4년 이후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를 내야 돼요. 눈앞에 있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정부의 재정 정책과 그다음에 페드의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페드의 통화 정책이 있는데 재정 정책은 자기가 어떻게 주무를 수 있다라고 쳐요. 이게 뭐죠? 조세 정책이고 이 조세 중에서도 뭡니까? 법인세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주무를 수 있다라고 치면 시장에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페드의 통화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못하죠. 예. 연준 의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뭡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기가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띠게 돼요. 단 여기에서 이제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단점. 여기에서 단점은 뭡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과연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단은 뭐 50% DC를 해줬습니다. 예. 50% DC 해줘서 25% 정도 되죠? 예. 되게 웃긴데 이거를 몰랐을까? 지금 시장이 폭락한다는 걸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이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견디고 플러스 뭡니까? 자기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시장이 폭락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16,000대, 나스닥 포인트 16,000대거든요. 사실 망하는 건 아니죠. 그냥 폭락을 했을 뿐입니다. 망하는 건 아니고 이건 다시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제일 지금 원하는 건 뭐냐?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컨디션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 자, 물가 잡히지 않았어요. 물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래도 지표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표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로 확언할 만한 그런 지표들은 아직 없고 일단 살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을 펌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요거 주식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적 있나요 혹시 이 앞전에? 아니요. 예. 네. 이 되게 음모론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트럼프가 과연 이걸 모르고 할 것이냐? 절대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장을 일부러 하락시킨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넣는 거죠. 방금 앵커님께서도 뉴스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근데 파월은 뭡니까? 지금 버티고 있고 금리 인하 안 된다. 왜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압박을 금리 인하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계속 폭락을 한다고 쳐요. 폭락 혹은 지금 2만 포인트를 잘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16,000, 17,000대로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16,000에서 17,000대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하겠죠.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그럼 뭡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일단은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은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고 저는 그냥 제가 예측을 하는 건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 분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마치는 모습을 일단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한 트럼프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파월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주가 중요하죠. 이번 주에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번 달 말에 PC 물가지수, 이 각종 물가지수들이 지금 발표가 나는데, 자, 행여나 CPI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진다. 뭐 0.2포인트, 0.1포인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0.2포인트 이상으로 일단 조금 떨어진다. 드라마틱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봐봐.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경기는 지금 안 좋아져. 지수는 폭락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해. 라는 명분이 지금 서게 되겠죠. 그럼 시장은 단기적으로 펌핑을 할 것이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고금리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고물가의 고착화. 그래서 경기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혹시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 좀 큰 그림을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일단은 폭락을 했고, 조금 이따가 제가 기술적 분석 보여드릴 거지만 오늘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요 갭이 생겼거든요. 이따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갭 안에서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면서 시장의 포커스는 다시 어디로 간다. 자,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게 맞는데, 그러면 그 밑바탕이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시장의 포커스는 물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께서 물가 지표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셔야 이 모든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면서 향후 시장을 점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주식 전문가님들이나 아니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일단은 다 아셨을 거고요. 저는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추측을 해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갈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심도 높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한 것일 수가 있고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물가 지표에 다시금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따라서 이번 주에 발표될 CPI와 PPI 지표들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시장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낼지는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성견 맞선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인닷컴에 따르면 현재 나스닥 선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5개의 지표들, MACD와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관망일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가 맞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가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 차트 잠깐 보시면, 자, 5일선 기법, 그렇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입니다. 요게 종가가 17,295, 17,295에서 매수 포인트 하나 나오고, 여기도 5일선 기법 나올 수 있습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그렇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종가가 지금 17,716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자리 단타로 굉장히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기법만 쓰셔도 챙기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제 기법 영상이나 아니면 기법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일단 무료로 동영상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매수존이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그냥 매수만 보시면 되고, 자, 22시 30분 이후에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매수존이다. 자, 그런데 왜 제가 관망을 들었느냐? 자,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 일단은 해드리면서 갭이 일단은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일봉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 장 개장하고 다시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돼요. 관세 정책이 모든 국가에 충격을 주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지금 충격을 준 거는 맞는데, 일단은 요거는요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관세 정책을 펼치면 자국의 어떤 자국,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죠. 그러니까 타국에서 수입이 된 물건 가격이 세금이 더 붙여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LG에서 텔레비전을 1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뭡니까? 뭐 한 125만 원에 파는 꼴이죠. 그러면 LG 상품이 비싸지니 메이드 인 USA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달러가 조금 약해질 거다라는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학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약해질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세 정책은 하나의 이벤트로 본다라고 치면, 여기까지 시장이 하락한 걸 하나의 이벤트로 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은 반등을 줍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12,000포인트와 11,000포인트의 근거는 뭐냐면 침체예요. 오피셜로 미국 경제국에서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라도 선언을 하게 되면 12,000과 11,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이 오피셜이고, 지금은 원래 트럼프가 하려던 관세 정책에서 플러스 뭡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발표가 됐고, 어저께 이제 그 판때기 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예, 조금 더 충격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장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면 첫 번째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2만 조금 밑에까지 2만 포인트를 일단은 다시금 도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만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일단은 지켜왔거든요. 자, 일봉상 쭉 보게 되면 여기가 2만 포인트인데요. 2만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하락을 조금 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만 포인트를 지금 지켜오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보시면 지금 2024년 6월입니다. 한 10개월 전부터 눌림은 좋지만 2만 포인트를 계속 지켜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2만 포인트를 한 번 더 도전을 하려는 반등 시도는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 여러분들 관망하셔야 돼요. 이거는 관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이 흔들겠죠. 16,000포인트까지 일단은 내려왔던 매도 세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 시작하고 굉장히 큰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 반등의 힘이 끝나면 횡복 박스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어떤 관세 정책 플러스 알파 혹은 페드의 통화 정책 움직임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철저히 중장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분봉상 단타를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는 일단 매수 지역이었고, 지금은 캔들이 뭡니까?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아직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분봉상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5일선과 21선의 매수존과 매도존을 파악하시면서 단타를 치시면 되는 거고, 일봉상으로 우리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2만 포인트를 분명히 리테스트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흐름과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 그거를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요 대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힘드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견 선생하고 같이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좋은 자리와 좋은 포지션 일단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반등을 2만 선까지 리테스트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물가지수도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게 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항상 우리가 어떤 제한을 걸어두시면 안 돼요. 왜냐? 음, 자, 이틀 만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전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어떤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뉴스에서 다시금 하루 이틀 만에 2만 선을 리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시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시장의 대응이거든요. 네. 항상 시장에 대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단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수로 진입하시는 게 유리하겠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금 2만 선을 반등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나오려면 또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슈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잘 해주시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앞서서 나스닥 선물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때 현재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일 수가 있다.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이러하다면 긴급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연준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긴급 금리 인하에 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FOMC에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동결을 일단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긴급이란 음. 자가 붙죠? 네. 긴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근데 이제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 정부에서 일단은 보는 시각과 원래 그 트럼프를 제외하고 트럼프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금리 정책과 이 페드에서 보는 금리 정책은 다릅니다. 예. 페드에서는 뭐를 1순위로 보냐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물가 안정을 제일 순위로 봐요. 물가 안정을. 그러면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긴급 금리 인하를 파월이 할 거라고는 저는 별로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긴급 금리 인하는 지금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판을 들고 저 굉장히 좀 웃긴 장면이거든요.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50% 디스카운트를 해줬다는 설명인데 하여튼 어떤 제 수학식을 봤는데 네.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학과 나오긴 했는데 이해 못할 수학식인데요. 하여튼 일은 터졌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금리 인하는 지금 긴급하게 FOMC 대처해서
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고요. 여러분들도 한국은행이나 페드에서 보는 시각, 기본적인 시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가 안정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FOMC도 아닌데 긴급하게 파월이 페드가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일단은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연준은 물가가 안정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안정이 된다면 그 뒤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또 수익을 내시기도 한 항생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서님, 항생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었었는데 네네. 이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금요일 날 청명절이었기 때문에 네. 항생이 일단은 휴장을 했고요. 네. 금요일 날 시장에 반영하지 항생 시장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금요일 날 또 관세 정책 발표를 했고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좀 어수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 토, 일을 반영한 게 바로 월요일장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갭이 발생을 했어요. 목요일 날 지금 종가를 보시면 22,798입니다. 그죠? 22,798에서 오늘 시가가 21,148, 한 1,600팁, 1,500, 1,600팁의 갭이 생겨버렸습니다. 갭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분봉상으로 일단은 조금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PDP 잠깐 볼게요. 많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지 저항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지 저항을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좀 이런 게 있죠. 아,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좀 올라갈 것이다. 혹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추세를 가시려면 그 방향대로 가셔야 돼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방향 매매입니다. 이게 정방향 매매. 1,000틱, 2,000틱이 떨어졌어도 매도 방향이면 매도로 일단은 가셔야 되고요. 뭐 2,000틱, 3,000틱이 떨어졌어도 올라갔어도 매수면은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한 200틱 가까이 일단은 수익이 났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4시, 새벽 4시입니다. 오전 4시에 지금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항상 여기서 끝났고 금요일 휴장이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오늘 시작점이에요. 오늘 시작점. 예? 이게 1,500에서 1,600틱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1,600틱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여기가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시는데 실전 매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 받으셔서 1,000틱, 2,000틱, 500틱 먹는 게 아니에요. 짧게 드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추세를 가려면 그 방향 정방향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저는 여기에서 매도 타서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갭을 메꾸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횡보박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접목을 시키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몇 틱이 떨어졌든지 간에 그 방향대로 정방향 매매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차트는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다. 수렴과 발산의 반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예요? 사실상 여기에서 수렴을 한 겁니다. 아, 여기에서 발산을 한 거죠. 매도 쪽으로 발산하고 여기에서 수렴한 겁니다. 여기에서 수렴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매매는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매매 끝. 왜? 발산을 했으니까 발산이죠. 발산했으니까 뒤는 뭡니까? 다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 수렴 구간. 자,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은 횡보 박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항상 여러분들 정방향 매매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발산을 한 다음엔 수렴 구간, 그리고 수렴이 길어지면 발산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수렴의 끝자락, 혹은 뭡니까? 발산의 시작점. 요걸 찾아야 됩니다. 요거를 찾는 가장 좋은 기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 발산 기법, 그리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공부하시면 이 모든 타점, 수렴의 끝자락과 발산의 시작점을 여러분이 찾아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제가 항생방송 합니다. 제가 또 항생으로 데뷔를 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생방송 하면서 어떻게 타점 잡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매매하는지까지 내일 오전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밑에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견 마스터님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기본기 단련과 더불어서 내일 장중에 실전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패닉셀 현상에 금마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을 했던 금인데요. 오늘 개장 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드나 싶었는데 개장 이후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43분경에는 3,018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현재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0.5% 정도 하락한 3,02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응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RSI와 MACD,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3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 선물은 왜 관망일까요? 네, 금은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 금은 안전자산이죠, 그죠? 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올랐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여기에서 금의 금의 역할론에 대해서 조금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일단은 먼저 해드리면, 요거 제가 왜 관망 들었냐면요. 요거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상 21선에 걸쳐 있죠. 그래서 관망하셔야 돼요. 금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4천까지는 지속적으로, 물론 당연히 눌림 주겠죠.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게 틀린 게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 여기 보셨잖아요. 이틀 전부터 보셨죠? 이게 패닉셀인데 코로나 이후로, 자, 첫 번째, 코로나 이후로 금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 무슨 인식이 바뀌었냐면, 자, 코로나 때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금도 어떻게 했어요? 금도 폭락을 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 그냥 달러 빼고 그냥 다 던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패닉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이성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금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서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패닉셀이 오면, 진정으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하면요, 금도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경기 침체 만약에 오피셜로 선언을 하면. 자, 그러면 너는 왜 4,000달러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하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일단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아닌 퀴즈를 일단은 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시죠? 아시죠, 안커님? 네네. 어떤 동화일까요? 혹시 아세요? 어떤 나라의? 동화냐고요? 예, 앨리스. 어... 이 교훈이 있나요? 교훈이 있나요, 혹시? 이 동화죠, 그렇죠? 네네. 동화라고 하면은 교훈이 있어야 되죠. 네. 이 교훈 있습니까? 글쎄요, 교훈 딱히 없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에요. 어, 이 교훈 없어요. 어, 왜냐? 동화가 아니니까. 어.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요. 몇십 년 전에 근본위 제도와 은본위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사회 비평서입니다. 이거 동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거 동화라고 착각하는데 경제학 서적이에요, 이게. 근본위 제도와 은본위 제도. 앨리스가 구두를 잃어버리죠. 그 구두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근본위 제도로 갈 것인가, 은본위 제도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정의 경제학 서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동화로 돼 있고, 그죠? 동화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요거 물어보거든요, 항상. 교훈이 뭐냐 그러면 동화의 교훈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교훈 없습니다. 경제학 서적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근본위 제도예요. 근본위 제도. 자, 근본위 제도가 뭐냐, 여러분들.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을 때 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만든 게 뭡니까? 페드 의장, 그죠? 인플레이션 파이터. 1970년대 페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하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세계 통화로. 그러면서 그 전에 근본위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낸 겁니다. 통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금을 담보로. 이게 근본위 제도인데 몇십 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불과. 자, 그러면 불과 60년 전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항하는 몇 가지 통화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국이죠. 중국도 자기네들 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데 이걸 뒤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안화가. 그렇죠? 달러가 거의 97%거든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다시 옛날로의 회귀고 그게 뭡니까? 근본위 제도로 가는 거예요. 금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금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서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요즘에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근본위 제도로의 회귀입니다. 혹시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 굉장히 많을 건데. 자, 여러분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그러면 단순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은 저는 한 면만 보시는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달러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연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대라고 하면 근본위 제도로 다시 회귀하기 위해서 금을 비축한다. 그래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000단위인 4,000달러까지는 물론 당연히 눌림 주죠. 눌림 주고 하락도 할 겁니다. 근데 4,000달러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기술적으로 단타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제가 관망 사인을 드린 거는 요 21선 라인. 자, 다시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요 21선 라인에 지금 이제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캔들이 21선 라인에 지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21선에서 어떤 흐름을 가는가, 이 21선에서 어떤 흐름을 가는가, 여기하고 똑같이 21선 이탈하고 횡보 박스를 조금 주면서 다시 위로 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횡보 박스 혹은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금 전고 라인 테스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관망 사인을 들어드린 거다. 자, 제가 제일 높게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이평선 회복하고 이평선 회복하고 양봉 보일 때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왜냐? 떨어질 라인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지금. 밑으로 떨어질 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시나리오 21선을 회복하고 나서 양봉 보일 때 들어가면 3200포인트 다시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대응입니다. 지금은 골드는 단타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응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제가 야간 방송은 9시 10분에 합니다. 야간 방송 9시 10분에 여러분들 뵈면서 매매 방법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중장기적으로는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박스장을 횡보장을 치면서 눌림을 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일봉상 21선에 걸쳐 있는 오늘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만약 단타로 금 선물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견 마스터님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짧게 크루드 오일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0.87% 정도 지금 하락 중이네요. 아까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정말 오일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 많이 했죠. 하락 많이 하고 경기 침체에 관한 조금 우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어떤 단기적인 수급이 일단 들어오면서 양봉 보이고는 있는데 5일선과 21선, 자 1봉입니다 지금 여러분. 5일선과 21선이 골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의 힘이 굉장히 좀 더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분봉상으로 단타는 저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사실은 어떤 흐름이 굉장히 조금 흐름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지금 매도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봉이 매도로 변하는 시점 있죠? 이번 일봉이 매도로 변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방향을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방향성만 그렇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항상 해외 선물은 대응을 잘 해보셔야 하는데 오일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에 따른 대응 마스터님과 함께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성견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 증시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증시를 크게 흔들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명분을 만드는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긴급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3분봉 기준으로 매매할 경우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 종가에 매수로 진입하는 전략 주셨고요. 일봉 기준으로 매매할 경우 2만 포인트 지점까지 반등이 나온 후에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금 선물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4,000달러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눌림을 주면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일봉상 21선에 걸쳐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